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행렬의 지수연산 그리고 로그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행렬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형태로 수를 배열한 것을 말하죠. 오늘 영상은 기본적으로 이 행렬의 연산, 특히 행렬의 곱셈 연산을 잘 아셔야만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아예 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선형대수학 1강 행렬과 행렬식 영상에서 행렬의 연산 부분만이라도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위에 링크 나오고 있죠? 혹은 제가 영상 본문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그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행렬지수 연산부터 시작해 볼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지수, 즉 거듭제곱이란 곱셈의 누적 연산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지수는 자연수를 그 대상으로 하죠. 그래야만 이 지수 본연의 의미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이다. 이것은 2 곱하기 2를 말하죠. 2의 세제곱이다.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수학자들은 이 지수 위치에 자연수 말고 다른 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합니다. 늘 그렇죠. 호기심. 예를 들어서 2의 0제곱은, 2의 2분의 1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를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 결과 오늘날에는 고등학생들만 되어도 이 지수에 0이나 음수나 분수나 이런 거를 넣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배우고 또 아무렇지 않게 연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의 2분의 1제곱은 이건 이제 루트 4라고 해석을 해서 2라고 답을 얘기합니다. 사실 4를 2분의 1번 곱했다라고 하는 이 지수의 본연의 의미로는 해석이 안 되죠. 하지만 수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이 경우에는 자연수 지수 법칙을 일반화시켜서 이 2분의 1제곱이란 루트와 같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이 지수 위치에 그렇다면 이번에 행렬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 행렬이란 실수, real number와는 대수 구조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연산 법칙도 다르고, 그래서 지수 법칙의 일반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를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에 대해 수학자들이 찾은 해답은 이 지수함수의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주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테일러 급수가 뭔가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다뤄드렸던 다른 교양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던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아래에 표시되는 시간대로 영상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고 오시도록 하죠. 이제부터 이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요, 우리한테 익숙한 다항함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다항함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제곱 더하기 a3 x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간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 a0, a1, a2, a3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수들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a0, a1, a2, a3들이 각각 얼마씩일까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그 작업을 이제부터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a0부터 확정을 시켜주도록 하죠. 이 두 식의 양변에다가 x는 0을 한번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2의 0제곱은 뭐가 될까요? 이게 0이 아니죠, 2는. 그래서 밑에 상수에다가 위에 우리가 0제곱이라는 것을 올려주게 되면은 계산 결과는 1이더라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g, 0이란 걸 계산을 해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x들이 전부 다 0이 들어가면서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a0만 남겠죠. 그쵸?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a0는 1이라고 확정시켜주면은 타당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1, a2 쭉 우리가 구해볼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식을 전부 다 미분을 해줘요. 그러면 f'x를 구해보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따라와 보세요. 2의 x제곱이라는 걸 미분하면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2의 x제곱이 나옵니다. 요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지만 g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g'x는요 상수항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x 위에 있는 그 지수들은 앞으로 떨어지면서 얘가 하나씩 떨어지죠. 즉 a0는 날아가면서 요거는 그냥 a1부터 시작을 하면서 플러스 이 2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2a2 그리고 x의 1제곱으로 떨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3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3a3x 하면서 제곱이 됩니다.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게 되죠. 이제 마찬가지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F'0은 E의 0제곱은 여전히 1이고요. G'0은 여기 있는 X들이 전부 다 날아가면서 A1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다 라고 해주면은 A1이 1로서 확정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더블''을 마찬가지로 E의 X는 변하지 않고요. G''X는 A1은 날아가면서 EA2가 시작이 되고 2는 앞으로 떨어지면서 3 곱하기 2 하면서 A3 그리고 X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더라? 0을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여전히 얘는 1이 되겠고요. G''0은 여기 뒤에 있는 쭉 날아가면서 얘만 이 A2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해주면 아하 A2는 2분의 1이라고 확정시켜 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해주면 이제 우리는 이 둘을 서로 같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근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사이긴 하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그냥 1. 마찬가지로 A1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1 하면서 X. 그 다음에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오면서 X제곱. A3는 몇일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3 곱하기 2가 또 마찬가지로 분모 자리로 내려가면서 얘는 3 곱하기 2분의 X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뭘까요? 맞춰보세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분의 1의 X 4제곱이 되고요. 이러한 식으로 계속 패턴이 유지가 되면서 쭉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무한급수니까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n은 0분의 무한대까지의 n 팩토리얼 분의 xn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초월함수인 지수함수 ex제곱이라는 것을 다항함수의 테일러 급수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항의 개수가 무한히 많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건 여전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앞에서부터 한 몇 개 정도의 항까지만을 이용하고요. 이 뒤의 항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류로 그냥 처리를 해버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x는 1일 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1제곱은 그냥 2죠. 얘는 2.71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무한소수예요. 이 다항함수 표현된 것도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제가 4개까지만 끊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용하고 이 뒤의 항은 오류로 한번 처리를 해보자. 그냥 오류 텀으로.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1을 대입을 해주면 1 더하기 얘 1 더하기 얘는 2분의 1 더하기 얘는 3 곱하기니까 6분의 1 얘는 24분의 1 여기까지만 한번 하면 이 둘이 얼마나 비슷할까. 계산해주면요. 2분의 1은 0.5고 얘는 0.166 이렇게 되죠. 66 나가고 얘는 0.0416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은 2.666에다가 2.708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더라?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근사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겠죠. 비록 0.01만큼의 오차는 생겼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산이 이 정도면 뭐 근사하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지금 써놓은 게 그 결과죠. 이제 우리는 이 지수함수의 테일러 급수에다가 또 행렬을 대입시켜줘서 행렬 지수를 정의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원래 이 x자리는 실수 아니면 허수 그러한 수가 들어갔던 자리인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행렬을 대입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이 테일러 급수가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한 필수 조건은 말이죠. 다름 아닌 이 우변, 즉 무한급수의 수렴성입니다. 그리고 이 지수함수의 테일러 급수에다가 어떤 임의의 정사각 행렬을 대입을 해보면요, 이 급수는 놀랍게도 절대 수렴하게 돼요. 이 테일러 급수의 수렴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 해석학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에 정사각 행렬을 대입한 결과가 정말로 절대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증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 임의의 n/n 행렬, 즉 n행 n열짜리 정사각 행렬인 거죠. 그러한 행렬 A에 대해서 요 지수함수의 테일러 급수에다가 A를 대입한 결과는 절대 수렴한다. 절대 수렴한다는 건 뭐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이 무한급수를 실제로 연산을 해보면 그 결과가 보다 수렴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부터 증명을 해볼 텐데, 일단 이 A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원소 같은 걸 좀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A를 보통 행렬을 표시할 때 이 원소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I, J라고 하면은 I행 J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는 이제 n by n이니까 1 I랑 J랑 얘가 n 이렇게 되겠죠. 요거에 대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는 요 A의 K 거듭제곱을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원소를 A, I, J의 K라고 해줄게요. 얘를 요 A, K 거듭제곱의 I행 J열 성분이라고 하자. 근데 뭐 가볍게 예를 들어서 뭐 A를 이런 식으로 잡아볼까요? A를 뭐 1, 마이너스 1, 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얘에 대해서 그럼 여기 이제 세팅한 게 뭔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얘는 2행 2열짜리죠. 그러니까 n은 2인 거죠. 2행 2열짜리 행렬.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소를 찝어줄 때 A의 뭐 2, 1 얘는 뭐냐? 2행 1열짜리 성분이니까 요건 거죠. 요거 1. 뭐 A의 2, 2 이렇게 해주면은 2행 2열짜리 성분인 4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밑에 세팅한 거는 우리가 뭐 A의 제곱을 해준다. 그러면은 요거 1, 마이너스 2, 1, 4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요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주고서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를 첫 번째 성분으로 들어가죠. 즉 1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을 하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1 더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곱하기 4 하면은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8.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는 1, 그래서 4 이렇게 되니까 5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에다가 4, 4, 16이니까 14가 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까 세팅한 거에 의하면은 뭐 A에 2, 1 해놓고 얘는 지금 제곱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2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뭐다? 5를 말하는 것이고, 뭐 A에 2, 2 해주고 얘 이제 제곱을 했으니까 2를 해주면은 얘는 이제 14를 말하는 거고, 만약에 세제곱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괄호에다가 우리가 3을 넣어줄 것이고, 4제곱을 했다 그럼 4를 넣어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분들을 각각 지칭해주는 그러한 세팅을 해준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보조 정리를 심어줄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알파라는 거를 잡아줄 건데, 알파는 뭐냐면 맥스, 여기서 맥스는 최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AIJ라는 것은 본래 잡았던 정사각 행렬, 원래의 정사각 행렬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말하는 거였죠. 그 성분들을 절대값 한 것 중에 최대값.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A를 어떻게 세팅했었죠? 이거를 1, 마이, 1, 4 이렇게 잡았었죠. 요 같은 경우는 요 A의 성분들은 1, 마이, 1, 4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알파 값은 뭐가 나오냐? 맥스 AIJ 절대값 해주면은 1의 절대값 1,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 1의 절대값 1, 4의 절대값 4니까 그 넷 중에서 가장 큰 값은 4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온다? 4가 나오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이 알파를 잡아주면 그렇게 원래 행렬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바로 세팅 새로 했었던 거였죠. AIJK라는 것은 요 A라는 원래 행렬을 K번 거듭제곱한 거, K번 거듭제곱한 것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말하는 거죠. K번 거듭제곱한 성분들을 절대값한 것은 항상 뭐 이하다? 이 우변값의 이하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론적으로 쭉 하는 것보다도 이건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A를 제곱해 준 결과가 뭐였었죠? 요거가 마 1, 마 10, 54였죠? 그쵸?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요거에서 우리가 실제로 저렇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값 A, I, J 얘 같은 경우는 두 번 제곱한 거죠. 요것으로 나오는 값들은 뭐가 있냐면 요거 절대값 한 거 1, 요거 절대값 한 거 10,
그리고 요거 절대값 5, 요거 절대값 14죠. 자, 요 4개가 일단 요 좌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들인 거예요. 그리고 요걸 계산해보면 얘는 이제 2행 2열짜리이기 때문에 n은 2잖아요. 그러니까 n k마 1 알파 k라는 건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n은 2였죠. 그리고 k는 지금 2번 거듭제곱한 거였죠. k는 거듭제곱 했습니다. 그래서 2마 1에 알파가 지금 뭐냐면 4예요. 그렇죠? 4에다가 k는 지금 거듭제곱 2죠. 해보면 얘는 뭐다? 2 곱하기 4의 제곱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 계산 실제 해보면은 16에 32죠. 그럼 당연히 이 넷보다는 얘가 크죠. 극단적으로 아예 진짜 이 성분들을 최대한 뻥튀기 시켜보려면 어떤 식으로 해보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 4, 4, 4 1, 4, 4, 4 이렇게 한 다음에 2행 2열짜리 성분을 봐주면 그럼 요건 이제 요거 3개 그냥 넘기고 이 가장 마지막 건 어떻게 돼요? 해주면은 4, 4, 16에 4, 4, 16이죠? 그러면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2행 2열 성분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값에서 최대값이 이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얘가 나오죠. 근데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2의 4의 제곱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얘입니다. 그게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 세팅은 요건 이제 뭐냐면은 요것의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그 가장 한계치를 잡아준 거예요. 최대값을. 잖아요? 요 세제곱짜리도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아예 3개짜리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예 극단적으로 가본 거죠. 그러면 얘는 4 세제곱이죠. 나머지들도 다 동일할 겁니다. 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서 그러면 요걸 해주면 절대값 a, i, j 얘는 이제 세제곱한 거죠. 3 요것은 나올 수 있는 값은 어쨌든 얘일 겁니다. 그쵸? 얘가 지금 뭐예요? 4의 세제곱이죠. 물론 뭐 계산해주면 4의 4제곱인 거고요. 그럼 이 우변에 나올 수 있는 건 뭔가요? 우변은 n k-1 알파 k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2행 2열짜리니까 n은 2고요. 그죠? 얘는 3번 거듭조 해줬어요. 그럼 k는 3이 들어가죠. 3-1. 그리고 이 알파라는 것은 이 원래 이거에서 최대값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4죠. 그리고 k는 지금 뭐예요? 세제곱 한 거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2의 3-1은 2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니까 4에다가 4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그럼 얘랑 같은 거죠. 아예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주면 그러면 도달할 수 있는 값이 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직관적으로 그냥 여러분들께서 자명하게 얘는 얘 이하구나 라는 게 잡히시겠죠.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의 각 성분들을 봐볼 건데 얘의 성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은 시그마 k는 0부터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이것에 대해서 이 a의 k 거듭제곱이니까 그것의 성분들은 얘로 나오겠죠? 즉 a의 i, j의 k 여기서 k 팩토리얼 밑에 나눈 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얘의 각 성분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절대 수렴한다라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서 절대값을 한번 씌워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절대값을 씌워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구조는 얘는 전부 다 그 0 들어간 거, 1 들어간 거, 2 들어간 거, 3 들어간 거에서 쭉을 더하는 구조잖아요. 그쵸? 그것을 딱 더한 다음에 절대값이에요. 그럼 얘는 자명하게 이것들을 각각 절대해 준 다음에 더한 거, 즉 k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절대값 k 팩토리얼 a, i, j, k 얘보다는 이하일 겁니다. 자명하죠? 얘들을 각각 다 절대값 해가지고 더해준 것은 이것을 다 더해놓은 다음에 절대값 한 것보다 항상 이상이다. 우리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삼각부등식이라고 그러죠. 삼각부등식. 절대부등식의 종류인 거죠. 항상 성립하는. 근데 이것이 말이죠. 여기서 요 밑에 있는 k 팩토리얼은 이거 양수잖아요. k 팩토리얼은 이제 자연수에 대한 팩토리얼이니까 당연히. 그럼 이거 절대값을 벗겨올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k 팩토리얼의 절대값 a, i, j, k 이렇게 남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k 팩토리얼이 요것이 이제 0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그런데 요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게 요 보조 정리에 의해서 얘보다 항상 이하라는 거 방금 봤었죠? 즉 얘는 뭐다?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저거 k팩의 n k-1의 알파 k 제곱에 항상 이하다 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보조 정리로 봤던 거고요. 잖아요? 요거에다가 제가 위에다가 요 분자에 n을 한 번 더 곱해줘 볼게요.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k 팩토리얼에 요거 이 분자에다가 n을 한 번 더 곱해주면은 n의 k-마일 제곱이 n의 k 제곱으로 바뀌면서 합쳐지거든요. 그러면은 n 알파의 전체의 k 제곱 이렇게 되고. 근데 얘는 당연히 얘보다 이상일 겁니다. 왜냐? n이 지금 자연수니까요. 요거랑 지금 똑같은 형태가 저기 있죠. 요거 보이십니까? 얘랑 그쵸? 어떻게 된 거예요? 요 x자리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요 n알파라는 수가 들어간 거죠. n알파. 그쵸? 그러면 우린 얘를 이제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얘는 2의 n알파 제곱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이걸 절대값 해준 것은 항상 뭐다? 이 수보다 이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당연히 요 n도 알파도 전부 다 그냥 수입니다. 얘는 무한대가 아니죠. 그렇죠? 요 알파라는 것도 이렇게 잡아준,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유한한 값이 되고요. 얘는 따라서 이렇게 쓸게요. 요 2의 0부터 무한대까지 k팩의 ak 요것에 각 성분들이 그럼으로 찍어주고 각 성분들이 절대 수렴한다. 그러므로 보다 요 2의 a제곱은 얘는 절대 수렴한다. 최종적인 성분들이 전부 다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체도 절대 수렴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테일러 곱수를 활용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정사각형의 a를 대입 시켜줘가지고 2의 a 거듭제곱을, 이 a 지수는 0의 k 팩토리얼 a의 k 요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줄 건데, 사실 또 새로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우변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a를 1, 1, 4 이렇게 잡았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2에 1, 2, 1, 4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부터 대입을 해보면은 0팩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히 계속 항이 나오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물론 뭐 행렬의 이제 곱셈 연산이라는 것은 못할 건 아니지만 이제 그 행렬의 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점점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얘는 무한히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노가다로 처리해 줄 수는 없겠더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그에 대한 해법은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뭐 근사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방금 그 식의 우변을 노가다 연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그 우변을요 아예 일반식으로서 처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행렬의 거듭제곱을 일반식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각화라는 개념을 이용해 주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대각화 가능한 임의의 정사각형률 A에 대해서 만약 P 인버스 A, P 얘가 D 이런 식으로 대각행렬로 얘가 대각화 가능할 때 우리는 이때 이 식을요 A라는 식을 이걸 다 넘겨줘서 P, D의 P 인버스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걸로부터 이 행렬 A의 거듭제곱은요 A의 K 제곱은 이 우변에서 P랑 P 인버스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P, D의 K, P 인버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죠.
뭐 지금 이게 뭔지, 뭐 대각화라는 건 뭐고, 대각화 가능한 조건은 또 뭐고, 어떻게 하는 거고, 이 P랑 D랑 P, 이거 구체적인 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오늘은 생각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선형대 수학 아마 5강일 겁니다.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이 결과만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아리송하실 테니까 사례로서 이게 진짜 되나, 뭐 그런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부터 계속 예시로 잡고 있었던 이 행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이 행렬을 우리가 A라고 세팅을 해주면 이 행렬은 다음과 같이 3개의 행렬의 곱으로서 분해가 되거든요. 이때 이 왼쪽에 있는 것을 P, 그리고 얘는 P 인버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D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왜 D라고 하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행렬, 가운데 있는 행렬 같은 경우는 주대각선에만 그 성분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0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대각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기 됐었을 때 일단 얘가 실제로 얘의 결과냐라는 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둘을 곱셈을 해주면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뭐가 된다? 다시 원래 A가 나왔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이 3개의 곱으로서 분해가 됐다라는 거는 일단 체크가 됐죠.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요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거. 즉, 요것의 제곱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했었죠? A제곱은 아까 했었을 때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5, 14였나요? 그쵸? 요거였었죠? 그럼 요거가 실제로 요 D를 제곱한 다음에 이렇게 곱해준 거랑 같은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D의 제곱부터 해주면 이런 형태로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하면은 P D의 제곱에 P의 인버스, 얘는 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요 마8,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얘랑 같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뭐다? A의 K 거듭제곱은 요 가운데 있는 D의 K 거듭제곱에다가 양변에 요 P랑 P 인버스를 같이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 지우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요 식에서 이 위에 있는 A의 K제곱을 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납득이 되시겠죠? 그러면 K 팩토리얼에 요거 P DK의 P 인버스 이렇게. 현재까지 괜찮습니까? 얘로 바꿔준 거예요. 뭐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식이 상당히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얘는 매우 그 계산 처리가 재밌게 좀 진행이 됩니다. 요 P랑 P 인버스 같은 경우는 요 K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바깥으로 빼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조금 풀어드리자면은 얘 이제 K0부터 한번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K0이 들어가면은 P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를 P 해놓고 이런 식으로 쭉 해주고 P 인버스를 붙여주는 것과 요 식의 결과가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분배가 되고 나면 얘가 된다. 그럼 우리가 얘를 시그마로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K 팩토리얼의 D의 K 이렇게 써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죠? 요 안쪽을 또 이제 되게 간단하게 들어가 볼 텐데 요 D의 K라는 게 아까 오른쪽에 사례에서 잠깐 봤었지만 사실 그 성분들에 대한 K제곱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죠. 요 D를 이렇게 아까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얘가 2랑 3이었습니다. 요 D라는 것은 요 주대각선에만 성분이 있는 거 나머지 다 0이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은 사실 어떻게 된다? D의 K제곱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P에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자, 요것이 이제 DK에다가 얘를 넣을 거거든요. 근데 요 밑에 K 팩토리얼이라는 상수가 있으니까 요 상수를 안에다가 다 분배를 시켜 볼게요. 그럼 얘는 영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이러한 그 행렬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인버스가 바깥에 이렇게 곱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 말이죠. K 이제 0부터 집어넣은 그 행렬들을 K 쭉 0 넣은 행렬, 그 다음 K 1 넣은 행렬, K 2 넣은 행렬, 그 행렬들을 싹 다 더해주고 나면은요, 결국에 이 연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K 0부터 무한대까지 싹 더해준 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냐면, P의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이 안쪽에 있는 거, K 팩토리얼의 D1 K제곱. 그 여기 0 쭉 되고 여기에 2행 2열 성분의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K 팩토리얼의 D2의 K제곱. 이렇게 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는 사실상 뭐다? 얘랑 같다라. 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P 요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가 뭡니까, 얘가? 이 안쪽에 있는 얘 보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이거 뭐였습니까? 테일러 급수. 지금 이 오른쪽에 이 형태가 정확하게 얘랑 같은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뭐만 바뀐 거예요? 이 X 자리에다가 D1 들어가고 얘는 그 X 자리에다가 D2 들어간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얘는 P의 요 첫 번째 것은 E의 D1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얘는 2행 2열 성분은 E의 D2라고 쓸 수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0이고요. 물론 여기 주대각선에는 그 성분들이 다 있죠. E의 D3 제곱, E의 D4 제곱, E의 D4, E의 D5 이런 식으로 쭉. 나머지 P 인버스. 요렇게 식이 유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뭐다? E의 행렬 A 제곱이라는 것은 요렇게 일반식으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아까 이 행렬 계속 지금 얘를 들고 있었죠? 얘가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것도 봤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보자 2의 1, 마이, 1, 4 2의 행렬 제곱을 하면 뭐가 되느냐? 얘는 요거에 의해서 P는 얘였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1이었고요. 그 다음 얘는요, 아까 여기서 봤었을 때 요게 이제 스몰 d1, 요게 스몰 d2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주대각선에 있는 성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요거를 지수로 얹어준 거 0, 2의 세제곱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게 가운데 있는 행렬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P 인버스는 요거 그대로 마 1, 마 1, 1, 2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물론 뭐 이 안쪽에 있는 성분들이 다 통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분모를 2의 세제곱으로 빼주면 조금 더 형태가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다? 얘는
얘다 라는 결론이 맺어집니다. 자, 지난 파트 내용 잘 따라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행렬지수 정의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렬 로그도 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훌륭한 생각이죠. 이게 바로 수학자적인 생각인 거고요. 각설하고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테일러 곱수를 이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테일러 곱수를 먼저 써드리자면은 lnx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의 x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log, 그러니까 로그라고 쓰지 않고 ln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 밑을 자연상수 2로 가져갔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행렬 a를 대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 ln a는 똑같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n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행렬 a에 대해서 a 마이너스 1의 n제곱 요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켜줄 것이다 라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바로 요걸 이제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렬에다가 자연수를 뺀다라는 것은 이 행렬의 기본 연산 개념에서는 이게 정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행렬은 행렬끼리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행렬의 빼기 1은 뭐 곱하기 상수배는 가능하지만,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요 1도 x를 a로 바꿨으니까 요 1도 뭐 그에 상응하는 적당한 행렬로 바꿔서 넣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드신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 거고, 실제로 이제 단위 행렬 같은 거를 그렇게 많이 넣습니다. 어떤 수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던 연산을 우리가 행렬로 확장시키고자 할 때 그때 자연수 1은 보통 단위 행렬로 이거를 대체시켜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자연수 1이라는 게 그 대수적으로 갖는 성질이 곱셈의 항등원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곱셈의 항등원 역할을 하는 행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위 행렬이거든요. 뭐 단위 행렬의 그 행렬식 값이 1이 나오기도 하고 등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약간 납득 못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런 방법 쓰지 않고도 우리는 요것을 아주 재밌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바로 이항정리라는 개념을 써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사실 배우는 내용이죠. 이항정리 뭐냐면은 x, 예를 들어 이제 1이 필요하죠. x-1 x-1의 n제곱은요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ck, 얘 같은 경우는 x에 대해서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n-k로 갈게요. 마이너스 1의 k제곱, 이러한 식으로 된다 라는 게 이항정리거든요. 요거에 대한 증명은 제가 생략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이항정리는요. 이제 여기에다가 요걸 a를 넣어본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a를 넣어주면은 우리는 요 a의 n-k제곱, 얘는 이제 행렬의 거듭제곱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처리 가능하다라는 걸 지난 파트에서 봤었죠. 그쵸? 요 앞에 있는 nck는 요거는 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도 수인데 상수배를 해주는 건 행렬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연산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다? 좌변은 처리하기 곤란하지만, 얘는 정의가 곤란하지만 얘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요 a의 n-k 거듭제곱, 얘는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면 아까 전 파트에서 봤다시피 이 a라는 것을 대각화 가능한 정사각 행렬이라고 봐줘가지고요, p의 d의 n-k, 요것의 p 인버스로 가 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우변에 있는 것을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자리에다가 지금 얘를 대입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 파트에서 봤었지만 지금 여기 이 시그마에서도요, 이 p랑 p 인버스에는 k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아까도 다 보여드렸죠. K 0부터 넣은 거 0, 1, 2, 3, 4 쭉 넣어가지고 해보면 결국에 우리는 그거를 P랑 P 인버스 바깥으로 빼줘서 괄호를 묶어줄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그냥 바로 가도 되겠죠? 아까 한번 했었으니까. 그럼 얘는 뭐다? 라는 겁니다.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다가
아까 같이 그 행렬을 우리가 스몰 d1, 스몰 d2 이러한 성분들로 한번 얘를 쪼개보면은요. 여기 한번 써 갈까요? 요런 이제 우리가 성분들로 이루어진 행렬로 우리가 잡아준다 치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안쪽에는 얘도 상수고 다 그런 안에 성분으로 들어가가지고 곱해질 것이고 시그마로 쫙 그걸 다 더해줄 것이니까 시그마 라는 것이죠. 지금 칠판 넘어갔나요? 예, 그래요. 요거 이제 오른쪽에 P 인버스 있습니다. 그 요거를 우리가 보면은요, 요 안쪽을 봅시다, 요거. 요거 뭡니까, 요거? 이게 바로 뭐예요? 요 이항정리 형태잖아요. 그쵸? 이항정리 형태. 이항정리 형태에서 요 X가 D1, 얘는 D2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가 있더라. P에 요 첫 번째 것은 저걸 이용해서 D1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 다음 0, 0 얘는 D2 마이너스 1의 n제곱 요렇게 가고 P 인버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아까 비슷하게 한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가 정리가 됐죠.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는 방금 이항 정리를 통해서 뭘 정해준 거냐면 얘를 정해준 거예요. 얘. 사실은 그렇죠? a-1의 n제곱을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아까와 같이 식이 처리가 된 거죠. 그럼 요거를 써주면은 시그마 해서 방금의 결과를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시그마가 났어요. 또다시. 그럼 또 어차피 뭐다? 이 안쪽에 있는 P랑 P 인버스는 이건 N이 지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빼주고 시그마 안쪽으로 다 넣어줄 수가 있더라. 한번 써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안으로 다 분배가 되고 시그마 안쪽으로 다 들어가줘서 얘는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P 인버스 이렇게죠. 있나요? 그런데 얘가 뭘까요? 얘네들이 각각 뭘까요? 위에 보이죠? 그쵸? 요 형태죠, 요 형태. 요 형태. 똑같죠? 그쵸? 뭐만 바뀐 겁니까? 요 X가 D1으로만 바뀐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하, 뭐다. 얘는 P에다가 첫 번째 것은 ln d1 그 다음 0, 0, ln d2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머지 되고 P 인버스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게 바로 일반식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결론이었고요. 예시로 아까 우리 ln에 대해서 요거 한번 하고 갑시다. 마이너스 1, 1, 4 계속 오늘 등장하는 이 행렬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럼 얘는 자 여기서 요게 이제 얘가 P 역할, 얘가 P 인버스 역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면은 아까 스몰 d1이 요거에 행렬 얘를 잡았었을 때 스몰 d1이 2고 스몰 d2가 3이었었죠. 그래서 ln 2, 0, 0, ln 3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ln 3.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들이기 때문에 그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주면은 조금 더 식이 예쁘게 나오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뭐다?
행렬, 로그까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와 로그의 행렬을 대입해 볼 수는 없을까? 라는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테일러 급수, 행렬의 대각화, 이항 정리 등의 개념을 이용해서 실제로 행렬 지수, 행렬 로그를 정의해 보고 사례적으로 이를 계산해 보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모쪼록 재밌는 시간이 되셨는지요? 물론 이제 오늘은 교양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 엄밀한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진 않았죠. 행렬의 대각화가는 조건이라든지 테일러 급수의 수렴 조건이라든지 등등등. 실제로 이 아마 영상의 썸네일에 적혀 있을 로그 1, 2, 3, 4 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오늘의 방식으로는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식이거든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계속 언급했었던 선형대수학 강좌 그리고 해석학 강좌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라기로는 이제 그런 빈틈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면은 그거를 그냥 넘겨두시지 마시고 꼭 이렇게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시간 내서 이렇게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수학이랑 쌓아놨었던 담벼락 같은 게 있으면 좀 깨고 수학에 대한 오해도 좀 풀고 이 흥미로운 수학이란 학문과 좀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수학과 친해지는 과정은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께 떠오르는 그 호기심을 따라서 탐구해가는, 직접 스스로 탐구해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 각지에서 많은 취미 수학자분들께서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알차고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